한적한 농촌 지역의 면 소재지입니다. 한 곳뿐이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아가 있어가지고. 아가 없어가지고 촌에 애들 없어요. 후세가 나야 이 나라를 지키고 나갈 때. 우리들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럼 지금 이 면 소재지에 애기들이 없나요? 없어요. 참 노인네들 보이고만.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공동체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요거 빈집이죠. 저거 빈집이죠. 요 앞집 빈집이죠. 또 여블 때 가면 또 빈집이죠. 또 여블 때 가면 또 빈집이죠. 저 큰 기와집도 엄마이 혼자 살고 있어요. 농촌이 그렇습니다, 실제. 마을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토대마저 속절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언어가 주는 어떤 과격함이라든지 어떤 암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한 자치단체가 농민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시설. 농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등을 갖췄지만 8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あそこがオープンした時にやっぱ孫たち連れて行ったんですけど、これじゃあ盛んないなって正直言ってね、近所の人とは言ってた。 첫 달부터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렵게 돼 7개월 만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5억 엔이 넘는 예산만 낭비해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最初はね、皆さんね、素晴らしいものが出る。みんな期待してた。期待を裏切っちゃった。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의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지역을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지역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과거처럼 효율성, 성장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경쟁력, 잠재력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스물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 진안군의 세동마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선 주민들이 도로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72살의 원덕희 씨는 주민들이 마을길을 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군에서 공사 자재를 대주면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의 포장 공사를 척척 해냈습니다.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간 도로는 다 여기 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다 했어. 하여튼 저 산 저거 거기까지 했는데 뭐 그 마을 그거 있었을 때는 용수 나르더라고. 아니 다 좋죠. 예.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해야 할 적은. 그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업자들보다 뭐 우리네들 하고 한 게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0m면 100, 뭐 10m, 20m도 더 갈 수가 있고 그렇지. 공동 작업에 주민들이 모이고 돌아가며 새참을 내면서 마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보조금을 줘도 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한다는 건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 고령하라. 이제 마을에서 몇 명서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을 일개 마을에서 하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마을 어귀부터 빈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30여 명. 대부분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집도 많이 줄었어요. 두 채 가지고 한 채 짓고 맨피 있고
세 채 가지고 한 채를 짓고 지금 다 그런 정도고. 예. 요 골짜기만 해도 집이 수십 채 됐었는데. 예. 요게 골짜기에서 이 동네가 제일 큰 동네라고 그랬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은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기 진료소장님이 자리를 이동하면은 진료소가 폐소가 되니까 심중히 생각해서 하시라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사생활 때문에 이제 전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료소가 폐소가 됐지. 보건진료소가 폐쇄되기 10여 년 전, 마을의 초등학교 분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1958년에 문을 연 뒤 8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곳입니다. 마을에 어린이가 없는 상황에서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예. 학교도 설천으로 댕겨야 되고 교회는 이제 여기 이래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 보건소도 없어지고. 보건진료소와 학교가 문을 닫자 바로 나타난 변화는 주민들의 발이 묶인 겁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면 소재지까지 이어주는 버스가 사실상 하루에 2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시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2시에 들어와요. 예. 2시에 왔다 가고. 예. 그러면 급하게 갔다 올라면 올 수가 없어. 택시를 타려면 7,000원 줘야 돼요. 예.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부분의 마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안군 읍내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자 가장 먼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98년 초등학교 분교가 문을 닫으면서 마을의 인구 감소는 더 빨라졌습니다. 늙은이들만 살아. 나도 이렇게 나 혼자 살아. 시어머니 다 살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살다가 막내 아들도 그냥 저 멀리 이사 가서 저 직장 따라서. 혼자 사시네요. 나 혼자 이렇게. 2002년에는 보건진료소가 폐쇄됐습니다. 진료소 건물은 외지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지만 성수기를 제외하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자 막막해진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보건소가 하나 그 옛날 있던 자리다 하나 세우면 좋지. 조금 더 이렇게 아프면 나지 일하고 가서 진료도 받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없은 게 없어졌어. 예. 그래요. 없었어요. 마을에 하나 남아있던 구멍가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 담배 한 갑 살 수 없는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이렇게 슈퍼같이 간단한 그런 그 라면 같은 거랄지 뭐 소주랄지 이제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죠, 이제. 약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전체 144개 면의 67%에 해당하는 97개 면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보건진료소, 구멍가게, 교통편까지 차례차례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주거 환경은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자원이 부족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리 업체가 수익을 얻지 못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상 필요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을 밑도는 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경북 군위군입니다. 군위군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까지 운영되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면소재지에 하나 남아있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애기 놀만한 사람들은 도시로 다 가고 없어요. 전혀 없어. 할머니들이라도. 이래 한 집 할머니들만 하나 서 나도 하나. 군위군청이 있는 군위읍에서는 2014년 병원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에 남아있던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그래도 여기서는 좀 큰 병원인데 한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을걸요. 뭐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군위군의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17%도 되지 않습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을 포함해 전국의 10개 읍면에서는 2016년에 출생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멍가게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병원은 당연히 그 전에 없어졌을 거고, 공공기관들도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 보건, 공공 그 행정 서비스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상권이 붕괴되면 사실 그 마을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전국의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에 89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을 읍면동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훨씬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전국 3,463개의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그 시각을 읍면동 혹은 그 밑으로 내려서 보면 실제로 마을 자체가 그 소멸 위험에 그 직면한 곳들이 많고 그것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언어가 주는 어떤 과격함이라든지 어떤 암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처럼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지역의 관리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버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노선의 경우에는 버스가 거의 텅 빈 채로 운영될 때가 많습니다. 손님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뭐 거의 손님이 줄어서 지금은 차 자체도 이렇게 적은 차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김제 지역은. 인구 감소로 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선 유지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10년 사이 인구가 10,000명이 줄었지만 버스 적자 노선 지원금은 2008년 6억 5천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벽지 노선 지원금은 9억 원에서 7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도로 유지 예산도 같은 기간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1,200여 명이 감소한 진안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2억 5천만 원에서 배 이상 늘었고 벽지 노선 지원금은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 보수 예산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좀 적자가 한두 명 타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제 줄이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 인원들 좀만 빼도 들어오다 보니까 더 줄이기도 쉽죠. 정주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 분석 결과 전북 지역 7곳을 포함해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국 10곳의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지자체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이라든가 자체 세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철학으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혹은 잘 사는 지자체들이 소위 연대라는 관점에서 그런 설계를 해야 되죠.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정부는 지난 90년대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한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자생력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자원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외발적 발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지역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성된 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산촌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산촌 식당, 황토방, 산촌 체험관 모두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만들어 놓은 생태 연못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럼 식당이나 찜질방은 운영을 통 안 해요? 찜질방은 아직 여름에는 안 하지. 겨울에는? 겨울에도 이제 안 하고 우선은 안 식당 하고 있어요.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 벌써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억 원이나 들여 조성했지만 주민들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자본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보들 못해요. 어디 지원이 안 되고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투자하려면 군에서 좀 지원 좀 해야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마을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마을에선 2006년부터 63억 원이 투입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왕골 전시장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테마마을 지원받아갖고 지었죠. 예. 그럼 그때는 여기에서 왕골 제품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전에는요. 여기 그거 왕골 해서 주 생활을 했어요. 그럼 허다가 잘 안 된 거는 그 중국산? 예, 중국산은 밀려서 가격이 안 맞아서. 농림부가 2006년 이후 추진한 543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 85개 권역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85개 권역에는 모두 4,6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방문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고 마을 소득으로 연결되지도 못했습니다. 안에 자생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뭐 리더가 됐든 마을 리더가 됐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주게 되면은 들어오겠지라는 조금 뭐랄까 행정 편의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마을에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농촌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량은 부족하죠. 문제는 한편으로는 공공부문도 책임을 정부나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게 역량이 부족한데 왜 돈을 주냐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역량이 아직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뛰어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돈부터 뿌린 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한 개발 사업도 지역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한 농촌 테마파크입니다. 농촌 관광과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책 공간은 특색 없는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보다도 못한 숲속 놀이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활쏘기 체험장과 고추잠자리원, 구체성이 떨어지는 치유의 숲과 애플 스토리원. 제대로 된 볼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편익시설인 레스토랑도 적자를 내다가 석 달째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단조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체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가 2010년에 제출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입니다. 문을 열고 1년이 지나면 14억 원, 4년 차에는 16억 원의 수입이 나온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입장료, 4억 7천만 원의 사용료 수입 등을 예상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연 뒤 4년 차가 됐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7천만 원을 예상했지만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네, 원인은 처음에 무리하게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었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이곳을 찾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한 수입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장밋빛 보고서는 현실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해 시설 운영비 2억 원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추가로 3억 원을 들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사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 역할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가서 보면 뭐 그렇게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많은 건물들이 뭐 전기세도 못 내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왜곡된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나. 야마나시현은 일본에서도 과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자치단체인 미나미 알프스시가 6차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8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농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オープンした時にやっぱ孫たち連れて行ったんですけど、これじゃあ盛んないなって正直言ってね、近所の人とは言ってた。一回行けばあれじゃもう行かれてきた。 완숙농원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이 문을 연 건 2015년 6월. 시설 운영은 미나미 알프스시가 출자한 법인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완숙농원은 문을 열자마자 적자를 냈습니다. 문을 연 첫 달부터 7개월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운전 자금이 바닥나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当時は一市民の方として賛成だったんですか、反対だったんですか。こちらは賛成ですよ。こっちはそこだから、こっちが裏だから、まあ今休んでるような状況なんですが、周りの方としてどういう心境なんでしょう。それも困るじゃないですか、みんな。もった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こんなひどいやつ。ほったらかして。 결국 미나미 알프스시가 영업 정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었고 자금 조달 계획이 엉성했다는 점이 1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この計画を全部緻密に計画を立っていって初めて一つの事業が起きるわけでしょ。それをずさんな計画の中でこのくらいのお金があればやれるだろうというような形でやっちゃうから、だってこの状態で5億かかってると思います。
생산자들과의 협의도 부족했습니다. 이 시설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가 적어 제대로 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ちょうどその時にですね、農産物については不作というような状態で、その年がですね、実際に売るものが入ってき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要は品物が揃わ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ですね、で、売上予測よりもかなり落ち込んでいたというような状況もございますね。 결국 자치단체가 지역 농민을 위한 성장 동력을 조성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5억 엔이 넘는 예산만 낭비해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最初はね、皆さんね、素晴らしいもんが出る。みんな期待してた。期待を裏切っちゃった。 정부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은 개발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에 개통된 공원 진입로입니다. 3km의 도로를 내는데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저수지 인근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유스 호스텔, 공원, 워터파크, 펜션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은 한 푼도 유치하지 못했고 사업은 그대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시에서 예. 발표를 해갖고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나도 여기다 저 집도 짓고 그랬어요. 예. 이 집도 그 후로 지은 거예요. 예. 2011년도에 집 지은 건데 예. 그랬는데 뭐 그거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전국 66개 지역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조 7,38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SOC 인프라를 확충해주면 접근성이 개선돼 민간 자본이 들어와 지역 개발이 촉진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전북 부안군이 대표적입니다. 다섯 개 지역에 모두 465억 원의 공공재정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은 단 한 푼도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지금 저기도 안 돼,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JTB 전주방송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상위 10곳, 그리고 전북의 소멸 위험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낙후 지역 개발 사업과 민자 유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라면 어차피 도시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 사람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 농촌 지역에 그런 걸 짓게 하고 길을 내고 그러면 그 공장 때문에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성립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건 비싼 외국에다 공장을 차리는데. 도로가 뚫려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민자를 끌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이 거리는 상점들이 문을 닫은 이른바 셔터거리입니다.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서 평일이나 주말이나 고객은 고사하고 보행자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을은 상점가지만 식당 한 곳 없고 은행의 야간 점포도 문을 닫았습니다. お魚屋さんは今1軒になりましたね。お魚屋さんが9軒ぐらいありましたけどね。
これも今もうそこの天神馬場に1軒ありますけども、この方ももう80ぐらいになられますから。 유동 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 시내버스는 하루에 9편, 휴일에는 2편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근에 도로가 뚫리면서 상권 몰락이 가속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減り始めて今のっていうのはいつ頃からのお話なんですか？年の国道ができてからですね。あそこの高速の前にこの後ろが国道になりまして、その時にだんだんやっぱりこの街中が廃れてくるような。交通の便が便利になったことでこっちに寄らなくなっちゃったっていう状況なんですか？そうです。だと思いますよ。要因はそこが一番大き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 지난 92년부터 이 상점가 일대에서는 국도와 IC가 개통되고 국도의 4차로 확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성이 꾸준히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개통은 지역 상권에는 독이 됐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 상점 구매율은 지난 89년 70%가 넘었지만 도로 개통과 함께 계속 감소했습니다. 도로가 개통돼 소비자들이 이 상점가로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타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농촌 지역의 SOC는 사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상존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지역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사람을 지역 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고, 지역을 개발한다며 도로를 개설하고 보조금을 줘가며 기업 유치에도 목을 맸지만 지역의 상황을 개선시키진 못했습니다. 공장 이전, 조업 축소, 폐업 등이 이어졌고 유치한 기업의 기술이 그 지역에 흡수되지 않아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農村のいいところを開発してそこで利益を持って、ね、お客が来なくなったらさよならと言っ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のでね、で意思決定と、利益ですね、これがね外へ行ってしまうので自立にはならないんですよね。 이처럼 중앙정부의 설계도는 지역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신만의 모델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설계도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였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중앙에서 보는 눈대로 그냥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이 가장 원하는 절실한 것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쫓아다녀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성공 스토리는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특화를 안 한 거예요. 특화를. 그러니까 남과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역의 요구는 남이 한 거 나도 줘.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사실은. 기업 유치와 정부 보조금으로 지역을 살리는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낙후 지역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핵심을 왜 들어보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단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해서 단기적인 출산 대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노현 시모조무라는 한때 일본에서 기적의 마을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 4천여 명 규모의 산골에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살 난 딸을 키우는 후루타 유키코 씨 부부는 5년 전 시모조무라에서 제공한 공영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공영주택의 집세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周りの、隣の飯田市の、同じぐらいの広さの、アパートとかに比べると家賃がやっぱり半額ぐらいだ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大きかったかなって思います。駐車場代もタダだしっていうところです。 포르타 씨가 살고 있는 이른바 청년정주 촉진주택의 월세는 3만 5천 엔으로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모조무라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이 같은 청년 반값주택에 해당하는 청년정주 촉진주택 10동 124채를 건립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반값이라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やっぱり家賃が安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でも一番が家賃ですね。 청년 반값주택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4천 명대가 무너지면서 계속 감소하던 인구는 반값주택이 도입되고 98년부터 다시 4천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 4,100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세대가 전입하면서 출산율도 늘어나 시모조무라는 기적의 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全国の自治体関係者が下條村を奇跡の村と呼び、年間50以上の団体が視察に訪れます。私思いますのはやっぱり、若者定住促進住宅10棟建ってるんですけど、人口が増えてたのはそれ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はい。 그러나 시모조무라의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던 인구는 2011년부터 다시 감소했습니다. 2016년에는 4,000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 3,700명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반값주택이 건립되던 10년 동안과 그 후 10년을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신생아 수는 456명에서 324명으로 줄었고 전입자도 1,536명에서 1,1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다시 감소한 건 시모조무라에서 자극을 받은 부근의 자치단체들이 주거비와 보육비 지원 등의 인구 증가 대책을 앞다퉈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시모조무라에 전입해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これは周りの市町村も下條村と同じ施策をやりだしたと思うんですよ。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あちらの方が、便利なもんですから村から飯田市へ移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 또 시모조무라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점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값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이 지역에 머물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ここって保育園から小学校、中学校まで一つしかなくて、っていうことはもうずっと同じ子たち、お友達がずっと一緒に過ごすって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変化がないっていうのはい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あると思うので、 결국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인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모조무라 20년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7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자연 증감은 마이너스 25만 7천 명, 사회적 증감은 마이너스 91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사망자보다는 전출자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단순한 출산 보육 대책보다는
그 지역을 떠나는 사회적 이동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노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지역의 인구 변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변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산 그 자체 자연적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효과 자체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출산 대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 장려팀을 구성하고 2012년부터 첫째 아이의 3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7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교통비, 기형아 검진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합계 출산율 2.1명으로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저출산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할 각오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해남군의 인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2012년 7만 8,150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현재 7만 1,000여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장려금을 받은 3,260명 가운데 243명이 해남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주기 시작했었습니다만 과연 이 정책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죠. 해남 같은 경우가 출생률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인구수는 계속 사실은 줄어들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2012년부터 5년 동안 전라남도의 22개 자치단체들은 14만여 명에게 737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84명이 장려금만 받고 그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떠난 사람의 40%는 아예 광주 전남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사를 해버린 경우가 45%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단 말은 당초에 이사를 올 때 여기서 정주하겠다, 정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출산 장려금 금액에 맞춰서 많은 곳으로 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내놓는 출산 장려금의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지금처럼 장려금에 의존한 인구 대책은 한시적으로 인구를 이동시켜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重要だと思いますけど、それだけではいかないでしょうね。で、さらに、その子たちが大きくなってね、今度働き場所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ね、問題もありますしね。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가운데 자체 사업 예산의 약 70%는 주로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에는 당장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 속에 지역의 특수성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이 저출산 정책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역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형평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에 해당하는 가임 여성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저출산 정책만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대도시 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지역은 지금 스스로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향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중앙정부는 손 딱 놓고 그 수도권 유입을 뭐 이렇게 방관 내지는 촉진, 방조하면서 지방의 주체들 혹은 뭐 공무원들,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왜 자기의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수학해서 바로 포장해서 오늘 지역의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생산 가능 인구와 부가가치가 모이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지역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 外からやっぱ外貨を稼いでくることを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すよ。自らここにある資源を使って新たな価値を生んで外部からお金をこちらへ導き引っ張ってくるという、こういう動きをやらない限り持続可能な状態に持っていかれないと思います。 足元を見るという癖がなかった。今国にお金をください、これ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の。 우리만 나와. 거꾸로 교정가. 취약계층이나 농촌이라고 해서 계속 행정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복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을 연금을 생각을 지금 구상하고 마을에서 결의가 되고 지금 시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막 스며드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만들기 있어서. 그래서 今は雲南市の考え方としては自分たちでできることは自分たちでやってください。その代わりできないところは行政がお手伝いしますし、しっかりとサポートしますよという考え方なので。